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약 몇 시간 전에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법정에서 구속됐는데 이게 비리 혐의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비리로 이제 구속된 심화진 총장 얘기거든요. 네. 저게 왜 이 얘기가 되느냐면 이제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이 돼서 사실 이거는 정치와는 무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 얘기가 이제 논란이 돼서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본인 얘기예요, 저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 저 얘기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바로 이 심화진 총장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좀 충격 먹었는데요. 그 심화진 총장이 성신여대 총장입니다. 네. 근데 아마 횡령죄로 이제 그 학교 측에서 공금횡령이죠? 예, 공금횡령으로 아마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게 아마 법정 구속, 징역 1년으로 아마 법정 구속 났는데 네. 문제는 그거 나기 전에 저 지금 법원에서 저게 나기 전에 아마도 그렇게 전인범 사령관이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신의 전에. 부인이 네. 결백하다. 우리 부인이 결백하다고 네. 사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저걸 보고 사실 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네. 월남전 참전 용사셨고 그 대위였어요. 아, 육군 그러셨군요. 대위. 네네. 그런데 어릴 때 그러니까 군인 아버지랑 저도 이제 밑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러셨어요. 딸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 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부인이라서 저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쏴 죽인다는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네. 아니,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이 자기 소유물입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쏴 죽인다는 이게 게 본인의 결백 뿐만 아니라 이게 부인의 결백을 말하다가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이거 부인이 만약 그랬으면 내가 자결하겠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인이 자기 소유물입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곤란한 게 저는 보면 이번 같은 경우 지금 사실 문재인 대표가 영입 1호로 뽑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보면 람보칼 갖고도 보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해갖고도 좀 구설에 말렸고 육군하고도 또 이제 논쟁이 있었죠. 또 사드 문제 갖고도 보면 문재인 전 대표를 갖다가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이 부분 그 부인을 갖다가 권총으로 죽였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자칫하면 그 여성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이미 있습니다. 좀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거 사과해야 되는 게 마치 이거는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표가 영입 1호로 뽑았던 분이 표창원 교수 아니었어요? 표창원 의원이죠, 지금은. 근데 최근에도 보면 올랑피아 그 문제 갖고 여성 단체들로부터 그전에는 노인 폄훼 노예 논란이 있었고요. 있었고요. 네. 굉장히 구설에 시달리는데 이 보면 좀 전인범 장군 같은 경우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실수할 때는 뭔가 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를 총으로 쏘겠다.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내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 나머지 10가지 저 사람을 다 평가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저분이 특전사 전역하신 부하들에게는 아직도 존경받고 신망받는 분이라는 거죠. 군에서는 아주 통솔력과 지휘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아까운 군의 인재이기 때문에 예비역 인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안보관이라든가 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에 기여할 부분을 기여해 나가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입이라는 게 이제 옥석이 가려지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입을 했는데 그분의 그런 다른 면을 모르고 그렇죠. 또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욕심이 나셨겠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보 문제를 안보 불식하는. 문제니까 얼마나 욕심이 나셨겠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저분이 문재인 캠프로 갔을 때 네. 그때 SNS 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비역들 가운데서 저럴 수는 없다. 너무나 배신자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게 그때 당시 SNS에 그 막 끌어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본인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 5천 명 중에 28명이 떠나셨다고 또 본인 입으로 밝혀고 이제 네, 나는 그래서 당당하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SNS 상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인이 정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거예요. 네. 정치 안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이 됩니다.
새누리당의 임명진 위원장, 이분도 이제 말을 할 때마다 많은 화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탈당 문제는 뭐 오늘 언론 보도에 예. 조금 그 사실이 아닌 부분이 보도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이 징계 문제는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한다. 이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원래 대통령 탈당을 권유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좀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연스럽게 아마 청와대 정무 쪽이나 아마 한강호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강대 출당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제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당을 그냥 떠나주신다면 저희가 뭐 굳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떠나달라는 얘기거든요. 떠나달라는 얘기고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좀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니다만은 또 임명진 사실 비대위원장 입장에 처음 들어올 때는 새누리당은 죽어야 산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흐지부지한 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 보니까 뭐 이른바 뭐 태극기 집회가 좀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또 어제 이인재 최고위원, 이인재 이제 대선 출마 선언했죠. 이인재 네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탈당을 얘기하다니 그 정우택 원내대표의 그런 어떤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네. 그건 배신이다라는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그걸 바라보는 뭐 지지층이 됐던 지지하지 않는 층이 됐던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그래서 챙겨가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사실 뭐 새누리당이요, 당명도 바꾼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힘이라는 이름도 뭐 거론이 된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모든 사태의 진원이 된 이 최순실 게이트,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권한 정지 등이 있어서 당적 정리 문제는 좀 얘기가 됐는데, 인 위원장 입장이 좀 바뀐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엑스맨이라고. 엑스맨. 문재인 대표를 위한 엑스맨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온다. 예,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회사로 치면은 법정 관리하러 들어가신 분인데 그분께서 지금 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적 청산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흐지부지란 말이에요. 인적 청산도 제대로 안 해요.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의원들을 못 가게 막 막아요. 네. 그러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또 출당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친박은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나가는 걸 싫어하십니다. 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 밖에서 태극기 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지지율, 그게 12%, 새누리당 12%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면은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밖으로 나가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명분에 안 맞는 게 지금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대선 후보를 막 내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탈당을 원하지 않는 게 확실해 보여요. 뭐 처음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권유를 했는데 뭐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규제 TV에서도 일단의 심경을 내비쳤는데 결사체가 되면 또 대선 후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사체는 필요하다. 즉 정당을 필요하다며 본인도 그것에 탈당할 의지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는데 제가 볼 때 친박의 골수 지지층들은 그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걸 원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결의된 시점 그리고 헌재에서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세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그 지지가 78% 이상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10%의 그 친박 세력들을 지지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본전을 아까워할지 아니면 국민의 민심을 믿고 과감하게 대통령의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를 청산하는 의미로 대통령이 그걸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을 떠나는 그런 그 특단의 대책을 인적 청산을 할지에 대해서 친박이 남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10% 아까워서 10%를 놓치기 싫어서 나머지 전체 국민을
등을 돌린다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명진 위원장, 아까 뭐 정 변호사께서는 뭐 엑스맨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 이거 뭐 과거에도 봤지만 대세론 없는 거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황교안 대행이 아직은 출마 선언을 안 했거나 안 했고 하지만 은근히 이제 후보로서 부각이 되는 지지율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세론 이해창 총재 때도 우리가 봤거든요. 우리 당 네. 후보였었습니다만 네네. 우린 다 되는 줄 알았어요. 1년 동안. 네. 그랬더니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만 가지고 대세론이다. 그러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안 좋죠? 그분들은 그냥 대세론이라 꽉 믿고서 가야 되는 건데 네. 내가 오히려 또 정부하는 뭐, 게 되면은 네. 그분들이 정신 차리면 큰일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대세론을 갖다가 네. 부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쪽에서 만약에 정신 차리면 큰일인데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이회창, 당시 2002년 그때와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는 보면은 물론 뭐 새천년 민주당이죠. 새천년 민주당이 지지세가 많이 낮긴 낮았습니다만 또 그리고 반사이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지지율이 높긴 높았습니다만 이쪽에서도 노무현 당시 후보의 광주의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결정되는 순간은 노무현 후보가 한 60까지 가게 되고 이회창 총재가 40까지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 사상 초유로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었고 초유 두 번째죠. 그리고 실제 보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대선이 벌어진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네. 못하지만 큰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그 대세를 갖다 저런 식으로 허허롭게 대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가. 좀 황교안 권한대행을 제가 염두에 두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려면요. 보수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지금같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으로 쪼개진 상태에서는 네. 절대 안 나오고 이 둘이 결합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는 이 두 집단의 결합이 절대적 방해물이 되죠. 네, 저 임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견제고 날리시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기문 총장한테도 우리 나이 때는 낙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견제고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또 문재인 대표 대세론에도 또 견제고를 날리고요.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왜 새누리당에 들어가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모여서 물어보면은 네, 네. 전부 다 다른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법정 관리하러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첫 번째, 제대로 청산하고 근거 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슬쩍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요. 그다음에 또 윤리위원회 만드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는 거 막 징계하는 부분 막 논의하다가 그건 탄핵이 결정돼까지 안 한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엑스맨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랍니다. 네. 자, 정미경 변호사의 그 전망, 또 예측, 엑스맨이 되실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